안녕하세요, 빈둥타로입니다. 요즘에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도 체감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루 이틀은 또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또 오랜만에 뭘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생각났던 주제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댓글로 어떤 분이 남겨주신 건데 너에게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주제였어요. 오늘 딱 눈 뜨자마자 너에게 난 막 이런 노래도 같이 생각이 나면서 그 주제가 떠오르면서 그 노래도 막 떠오르면서 좋다,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이 너에게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가 누구한테 궁금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또 대표적으로는 헤어진 사람, 헤어진 연인, 그리고 친구 사이 중에서도 그 친구랑 연이 끊겼다던가, 그러니까 헤어진 친구, 그리고 또 멀어진 가족, 또 그분께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궁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해보는 주제인데요. 그래도 저한테는 이 주제 해주세요, 저 주제 해주세요 이런 말이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댓글이 많이 달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달리면 그거를 한번 제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내킬 때 한번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댓글 남겨주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구독한 지 얼마 안 됐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의 닉네임까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닉네임이 2글자 내지는 진짜 3글자 아니고 2글자였던 것 같아요. 그 2글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종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런 소중한 주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면은 영상을 만들게 됨으로써도 감사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 주제를 추천해주신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소망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카드 오늘 뭘로 할지 아직 생각을 안 했었는데, 원래는 이 카드가 짝꿍은 아니지만 사이즈가 딱 맞아서 제가 넣고 다니거든요. 자, 컬러 카드가 오늘, 저는 컬러 카드를 좋아하나봐요. 그래서 오늘 컬러 카드 써볼 거고요. 또 유니콘 카드가 빠질 수가 없죠. 자, 유니콘 카드랑 우리 모두 타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제일 기본적인 카드죠. 뒤집어져 있었네요. 확인해볼까요? 뒤집어져 있으면 안 되지. 저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카드랑요. 그리고 이 카드는 쓰시는 분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이 카드는 쓰시는 분을 아예 못 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명 정도는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자주는 못 봤다. 그래서 이 카드 오늘 써볼 거예요. 자, 이 카드는 좀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저는 좀 심오한 내용을 다룰 때도 좋은 것 같고, 그냥 가끔 땡길 때 쓰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사실 제가 난생 처음 잡았던 타로 카드기도 하고, 저는 이 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함부로 잡고 싶진 않은 그런 느낌의 카드여서 이 카드는 마음 내킬 때 한 장씩만 뽑아볼게요. 자, 그럼 오늘 뭘로 할 거냐? 오늘 이 빨간색으로 대표 카드를 설정을 해볼게요. 자, 셔플을 해주고요. 오늘은 선택지를 5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 제가 말로는 6개 하겠다고 했는데 7장을 뽑았어요. 자, 오늘은 그림으로는 고르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뒷면으로만 고를게요. 그림으로 보면은 사심이 좀 섞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카드라서 이 카드 생김새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뒷면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눈이 가는 카드, 그리고 오늘따라 뭐 눈이 가는 카드, 그리고 눈이 가는 카드가 없거나 숫자로 고르시고 싶으면 숫자가 땡기면 숫자로 고르셔도 됩니다. 근데 고르는 감을 찾는 게 본인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세 가지를 뽑아보셔도 되고, 처음에 눈이 왔던 거를 뽑아보다가 나중에 눈이 갔던 것도 뽑아보고 두 개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점점 더 나한테는 어떤 게 더 직감에 더 잘 맞는 카드인지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뽑아보시면 되고요. 번호는 그래서 오늘도 랜덤으로 매겨볼 거예요. 자, 곧 번호 매기겠습니다. 자, 번호는요. 1번, 2번. 제가 까먹을까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이렇게 해놓고 추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1번 분들께 그 사람은요, 굉장히 서로 마음이 열린 관계였었나봐요. 서로 거리낌이 없고 뭐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거리낌이 없었다? 좀 막역한 사이였던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관계가 어떠한 일련의 사건으로 좀 끝이 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아직도 그분이 생각은 나나 봐요. 그분이 생각도 나고,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내가 잘못이 됐던 건지도 좀 생각을 하시게 되는, 깊이 좀 고찰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분에 대한 거를 좀 그러니까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조금 연인 관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갑자기 끝난 관계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분한테도 1번 분이, 그리고 1번 분한테도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 관계로 보이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잘 안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어떠한 감정을 명명하기는 어렵지만 잊혀지지 않는 관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1번 분과 그 상대방 분이 그런 관계였던 걸로 보이고, 심지어 원래도 그런 사이였다고 해도 현재도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상황이 좀 안 따라줄 확률이 높다.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디 멀리 떠났다든지, 갑자기 상대방이 나를 떠났어. 이유를 말 안 해줘. 이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거야. 엄청 멀리 가버렸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일적인 거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분도 솔직히 연락도 하고 싶고 좀 보고 싶고, 이분은 어떠한 책임감에 많이 빠져 계신가 봐요. 내가 연락을 하고 싶고 이미 연락을 좀 상대방이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보고 싶고 솔직히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대요. 근데 연락을 했거나 연락을 하려다가 못했거나, 근데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굴뚝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틋해요. 두 분의 관계를 너무 애틋하고, 제가 볼 때는 1번 분보다 그분의 상황이 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분이 좀 뭔가 고통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자꾸 나와서 여러모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나를 정말 무조건 좋게 생각을 하고 좋게 기억을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서로한테 조금 안 맞는 게 있었다고 하면은 한 가지 정도는 있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서로한테 있는 문제일 확률보다는 각자가 가진 문제일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내 상황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분과 1번 분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감내하고 인내하고 있는 부분이 다 혼자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부분이라 되게 외롭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이 또 정신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여기저기 쳐내가면서 열심히 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일적으로 되게 중시하는 게 많거나 뭐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했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일이 내가 평생 꿈꿔왔던 거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황 때문에 두 분이 좀 멀어지신 것 같다가 저의 추측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번 분과 상대방 분의 인연줄이 아직 끊기지 않았네요.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서로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오히려 1번 분들이 좀 마음을 접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크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아직 더 되게 활짝 피어있는 느낌이거든요. 활짝 피어있는 꽃처럼. 근데 연락도 굉장히 하고 싶었고, 연락이 또 오가려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관계다. 인연줄도 아주 두껍진 않지만 인연줄이 분명히 남아있고, 인연줄이 생각보다 길어요. 두 분이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짧게 하루 이틀 1년 2년 보고 끝날 인연줄은 아니거든요. 좀 더 보셔야 되는 인연이에요. 근데 이게 인연줄이 길다고 해서, 인연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뭔가 성립이 되냐, 관계가 좀 형성이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상황이 안 따라주는 건 맞기 때문에, 근데 이 인연이 그렇다고 끊기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해도 나중에는 연락이 닿거나 나중에는 얼굴을 보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라도 관계가 좀 발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때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상대방 분의 상황이 나아지는 날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지금 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나의 성과를 위한 거라고 합시다. 일적인 거에 한 게 맞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안정기를 찾는 게 당장은 아니에요. 정말 올해 일어날 일도 아니고 내년에 일어날 일도 아닌가 봐요. 최소 뭐 내후년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분이 안정을 찾는 날이 오기는 오잖아요. 그게 좀 멀더라도 우리 기준에. 그때 됐을 때 연락이 진짜 무조건 한 번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 연락이 좀 이어진다 하면, 아니면 그러니까 그때 연락이 닿는다고 하면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가 1번 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결론은요, 두 분은 서로한테 되게 좀 소중한 관계였고, 뭔가 남들이 100% 알 수 없는, 겉보기만 해서는 감히 추측할 수 없는 그런 서로만의 특별한 감정이 오가는 사이다. 그리고 두 분의 마음은 너무 열려 있었고 앞으로도 열려 있다. 그리고 인연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의 결말은 진짜 열린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로를 보고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놓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분의 결말은 너무너무 열린 결말이고, 안정기가 찾아오면, 이 상대방 분의 안정기가 찾아왔을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때쯤 되면은 연락이 한번 저는 올 것 같아요.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두 분이 쉬 끊어지려는 아니다. 좀 아직은 얇지만 그 인연줄이 길긴 길다는 건 언젠간 한번 닿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인연줄이 굵어지냐 얇아지냐는 그때 가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열린 결말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상대방 분이 이런 분 생각했을 때 다시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제 점괘가 맞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서로에 대한 어떠한 것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인연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요, 왜냐면 제가 볼 땐 1번 분과 상대방 분은 정말 한 번, 두 분 다시 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들어서요. 이것이 이 점괘대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치워달라는 의미로 제가 기도를 한번 담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 정말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1번 분도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바로 뒤집어 보고 카드 더 뽑아 볼게요. 자, 2번 분들과 상대방 분은 일단은 서로 마음이 잘 안 맞았었던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이어져 있지 않고 끊겨져 있는 인연이다라고 봤을 때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턱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뭔가 이별을 하셨거나 그 부분 때문에 두 분이 좀 다툼이 있었거나 그렇게 관계가 좀 멀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것에 대한 실마리, 그러니까 마음의 실마리가 잘 안 잡힌 걸로 보여요. 특히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분이 떠났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2번 분의 상대방 분이요. 자, 근데 이거는 해석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정반대로 들으셔도 돼요. 내가 상대방이고 상대방이 나로 대입을 해서 더 잘 맞는다 하면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나라는 사람에게는 지금 상대방에 대한 조금 집착 같은 것이 좀 생기고 있다? 좀 생겼다? 아니면 내가 원래 조금 집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였는데 제가 좀 집착이 있었어요. 혹은 친한 사이였는데도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좋아서 그런 건데 이 사람은 획 하고 떠나버렸어요. 일 수도 있어요. 두 분의 어떠한 결이나 주파수가 잘 맞지 않아서 오해를 좀 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해가 아니라 정말 두 분이 성향이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 분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요거를 보면은 이분도 좀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나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귀엽고 되게 이 나라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이 상대방 분이. 근데도 난 너무 힘들었고 난 참을 만큼 좀 참았고 지금은 네가 뭘 해도 움직임이 없죠. 미동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연락을 하셔도 연락을 안 받아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마음의 폭발이 좀 더 크고 그런 욱한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을.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분이 제가 볼 땐 속정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거든요. 상대방 분이. 속정이 깊다는 건 지금 겉으로 이 정도 한다는 거는 좀 이분이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말도 돼요. 절대로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를 오랫동안 참으셨거나 뭐 짧더라도 많이 참으셨지 않을까. 아니면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뭔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분이 그냥 내 호불호가 좀 강해서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분한테 좀 큰 일이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번 분을. 왜냐면 그 행동은 정말 싫어. 이 사람의 이런 면은 나랑 정말 안 맞아. 그렇지만 그 외적인 거에서는 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친밀했던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절대 가식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너무 획하고 떠나버리니까 좀 나랑 지냈던 시간마저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지낼 때 다 진심이었어요. 떠난 것도 진심이고 있을 때 잘해준 것도 진심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욱했다. 좀 너무 싫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너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 좋은데 그것만 고치면 좋겠는 사람. 왜냐면 이분이 정이 막 무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냉정하고 비정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시거든요. 마음에 분명히 좀 오래도록 남을 사람? 이번 분들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사람인데 이게 진짜 이 상황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 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떠나고 싶을 만큼 뭐가 힘들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아니면 기간이 좀 짧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고 지냈던 그 붙어있던 기간이 좀 짧아서 오히려 이분이 좀 더 오래 알았더라면 이거를 조금 욱하지 않고 알고 지낸 세월을
봐서라도 좀 몇 번 더 참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아니었나? 아니면 좀 초장이 너무 심했나?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지금 생각은 하고는 있다. 근데 지금 감성보다는 이성이 좀 더 앞서 있는 상태다. 그래서 쉽게 지금은 뭔가 관계가 개선되기를 만약에 1번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요. 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분들은 아직은 미동이 없다.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만 볼까요? 자, 이번 분들은 지금 다른 데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근데 분명한 건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좀 현실주의적으로 가고 계셔서 그래요. 원래 성향이 좀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개선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분한테 제스처를 취하는 거는 자유예요. 근데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 게 그냥 무지성으로 내가 진짜 미안해 연락 좀 받아줘 이런 연락은 잘 안 맞을 것 같고요. 이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좀 고쳐야 할 점? 이분이 돌아서게 된 계기가 정말 나한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고치고 진심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 영혼의 주파수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은 이분이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을 때만요. 왜냐면 아직은 내가 집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렇게 슝 하고 떠나는 게 어딨어요? 이건 이 사람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럼 진심으로 탁 내려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떠난 거를 뭔가 붙잡고 이 사람한테 뭐라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성찰을 하면 그게 하늘에 닿았을 때 이 사람 텔레파시가 뿅 하고 가서라도 그때는 진짜 한번 연락이 닿거나 잘 지내냐라고 진짜 먼저 연락이 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타로 주제를 또 처음 해봐서 리딩이 괜찮은지 계속 생각하면서 리딩을 했는데요. 아무쪼록 리딩이 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좀 더 제가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올게요. 어쨌든 확실한 건 이번 분이 이분과 정말 잘 되고 싶다면 정말 깨달음을 얻고 이분도 너무 또 냉정한 마음, 좀 감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좀 풀 수 있도록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종 올려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이분이 정말 그립고 하시면 저는 이 상황을 정말 계속 일기도 써보고 성찰해보시는 걸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새로운 사람 만날 때도 너무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바로 추가 카드 뽑아볼게요. 3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이 연인 사이거나 헤어진 사이거나 아니면 사귀고 있는데 크게 싸웠다? 전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세 가지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면 두 분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무조건 이어지는 관계로 보여요. 왜 이렇게 보일까요? 근데 이 가운데 보면은 캥거루가 싸우고 있죠. 캥거루 맞나요? 이렇게 펀치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도 그렇고요. 복잡하죠. 저는 이 왼쪽을 나로 보고 오른쪽을 상대방으로 볼 건데요. 두 분의 관계는 이미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미 만나는 사이였다 하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잠깐 헤어졌어요. 잠깐 싸웠어요.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어떤 사람일까가 보통 헤어지고 지금은 연이 끊긴 사람을 대표적으로 생각해서 보는 건데요. 아마 연이 이어지거나 그냥 잠깐 싸운 그 새끼 막 이런 식으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지금 이 관계 흐름으로 보면요. 그냥 결혼까지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친구라고 하면요. 꼭 남녀 사이나 뭐 연인 관계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굉장히 짱친, 절친, 베프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웃겨 죽겠는
그러니까 서로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 만약에 진짜 저랑 연이 끊긴 사람이 맞는데요? 라고 하시면 관계에 있어서 좀 그냥 제가 볼 땐 지나가는 그 바람 같은 거거든요.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도 두 분이 제가 볼 땐 이어질 흐름으로 간다? 왜냐면 두 분이 끊긴 사람처럼 안 보여요. 제 카드에서는. 끊긴 사람처럼도 안 보이고 나라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사람한테 뭔가 행동할 제스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좀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두 분의 결론은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은 두 분 다 서로랑 잘 지내고 싶다. 두 분이 좀 한마음 한뜻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정도면은 그냥 솔직히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뭐 환상의 짝꿍이다. 환상의 짝꿍. 고민을 해도 고민이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끝날 거고요. 두 분이 뭔가 좀 갈등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분의 인연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그 사람 지금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에게 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저는 연이 끊긴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연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이 약간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두 분은 다시 만나게 되실 거고요. 다시 만나게 되면은 결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요. 두 분이 뭐 싸웠다고 해도 금방 화해하시게 될 거고요. 그냥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런 느낌이고요. 서로가 서로 이미 좀 견고한 게 있어요. 서로 견고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내적인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선이 유대관계가 좀 깊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헤어질 일은 진짜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 정도는 그냥 100년 해로까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제가 만약에 두 분을 나눴을 때 서로 다른 사람이 있어. 서로 다른 짝이 있어. 이 사람과 헤어졌는데 서로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 이런 거 빼고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한 말이 헛할 정도로 맞아요. 사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이 있고 저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요. 두 분은 그냥 그 지금 만나는 분이 짝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면 해석이 아예 뒤바뀌긴 하겠죠. 그래서 맞는 쪽으로 들으세요. 두 분이 아직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러면은 두 분이 결혼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본 그 사람도 짝이 있고 저도 짝이 있어요. 그럼 이미 두 분끼리 결혼을 하셨는데 그걸 지금 타로로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두 분 각자가 새로운 짝을 잘 만나셨다. 이렇게 갈라서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조심은 하셔야겠죠.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의 관계인 건 또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짝이랑 결혼까지 가는 건 맞아도 그 외적으로 또 생각이 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연락을 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도 연락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만 차라리 그냥 이런 관계면 저는 그냥 친구로 남는 게 더 낫겠다고 봐요. 지금 두 분 다 짝이 있는 게 맞다고 하면요. 그래서 한 분들은 그냥 상황에 맞게 좀 들으시면 되고요. 너에게 난 어떤 사람이었냐 라고 하면 솔직히 진짜 잘 맞았던 사람, 솔직히 진짜 좋아했던 사람, 진짜 내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사랑으로 우리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사랑했던 사람, 인간적으로 너무 잘 맞고 너무 좋았던 사람, 너랑 있는 게 제일 편해. 짱친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마 이것을 넘겨서 이길 수 있는 관계는 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두 분이 시간이 지나서 서로가 좀 많이 생각이 날 것 같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는 이거 좀 더 가볼게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바람피기 딱 좋은 사이라고도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 다른 짝이 있어요. 근데 서로를 못 잊어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좀 계속 연락을 하거나 계속 만나거나 좀 애매하게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타로를 봤을 때 이걸 뽑으셨을 수도 있고요. 애매하게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두 분은 계속 또 이어지는 흐름이거든요. 두 분이 안 끊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린 뭘 조심해야 되냐? 그 사회적 도리, 그 도덕적인 거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3번 리딩 제가 조금 여러 갈래로 해봤어요. 여러 관점에서. 상대방은 나를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 짱친 진짜 얘만한 애 없다. 너만한 애 없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분들. 4번 분들은 상대방 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골맞나봐요.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 이런 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왜 많이 골맞을까? 상대방 분하고 굉장히 안 좋은 엔딩을 맞이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이 사람이 나랑 이제 지금은 끝난 사이라고 하더라도요. 연이 끊긴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엔딩의 모습이 어땠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마무리가 어땠는지. 그 마무리가 되게 좋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서로한테 조금 파국이었나? 만날 때부터 파국이었거나 헤어짐이 너무 곱지 않았다. 고운 이별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좀 궁금한 이유가 진짜 너무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남았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의 관계성에서는 누군가가 정말 다쳤거나 너무 심하게 아팠거나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조금 사고를 당하셨거나 어디가 다치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특히 상대방 분이. 아니면 내 기억 속에 혹은 나한테 상대방 분이 끼친 영향이 뭐 정말 그런 사고가 났을 정도의 트라우마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슬프죠.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면 저는 요 해석을 어떻게 보냐면요. 특히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두 분이 인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 두 분이 괜히 만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좀 더 행복했을까? 내가 이런 아픈 기억을 갖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시간도 너무 버린 것 같고 마음도 다 버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되게 슬프게도 이 선연도 연이고 악연도 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줄은 닿을 사람은 무조건 닿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프게 닿냐? 아니냐? 좋게 닿냐? 아니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데도 그 인연줄을 내가 꼬아버리냐? 혹은 악연이었는데도 그걸 좋게 풀어서 어떻게 잘 끝내냐 이렇게 가는 건 또 인간들의 몫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떠한 굉장한 치명적인 끌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연이 좀 신기하게 닿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 마무리가 너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악연이다. 내가 이 사람 왜 만났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의 나의 인생에서 그런 좀 아픔을 주는 인연이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슬프게도 그게 만났어야 하는 인연이라고 자꾸 카드가 말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미숙해서 일어난 일일 것 같아요. 나도 상대방도. 그래서 이게 지나고 봤을 때 나에게 너무 좀 어떠한 좀 끔찍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상대방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명명하고 정의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좀 미성숙하고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로 너무 열렬한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 상대방 분이 지나고 났을 때 나도 지금 충격이지만 이 사람도 뭔가 패닉이고 충격인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나라는 사람을 약간 돌아보고 이런 여유가 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뭐 지금 두 분 다 그냥 각자의 선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느낌. 지금은 마치 그 평행 이론처럼 평행선을처럼 닿진 않아요, 두 분이. 닿진 않으나 그냥 각자의 이제 헤어진 선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서로. 그러나 이제는 좀 놓아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인연줄이라는 게
제가 점을 볼 때 그래요. 아까 1번 카드인가? 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2년줄이 아직 남아있다, 2년줄이 끊겼다 이렇게 봤을 때 2년줄이 남아있다는 건요, 두 분이 아직 뭔가 뭐 해야 할 일이 좀 남았을 수도 있고 아직 진짜 그냥 말 그대로 2년줄이 남았다 이건데, 요런 관계에선 제가 지금 2년줄이 두 분이 남은 걸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2년줄이 끊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만큼 두 분이 보낼 시간을 다 보냈다는 말도 되고요. 잘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었다면 이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봤을 때도 2년줄이 남아있다고 했을 건데, 이미 두 분은 끝을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다시 이어지는 2년줄의 갈래가 아예 없다. 근데 이것은 또 사실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점괘를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릴 뿐이지, 2년줄은 또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또 하늘의 소관이기 때문에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쓸 2년줄을 이미 다 써서 이미 2년이 이제 좀 끝이 나고 바닥이 난 것 같다. 어쩌면 두 분의 2년줄이 끝났는데, 이게 또 사람 감정이랑 2년줄은 또 별개일 때가 많거든요. 끊겨야 해서 조금 아프게 끊겼을 수 있다. 2년줄이 끊기는 과정이 좀 아팠던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4번 분들께는 제가 그냥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분과의 관계성에서 더 고민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랬을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면 전생이 두 분이 어떠한 인연이었어서 현생에서도 이어진 인연일 확률이 높은데, 그것이 악연의 모습으로 좀 나타났을 수 있고, 아니면 선연 같았는데 끝에 가선 악연이었어, 뭐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근데 전생으로부터 뭔가 서로의 인연의 빚이나 인연의 줄이 있어서 현생으로 이어질 때는요, 그 현생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참 기묘하다, 이게 진짜 인연이구나 하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난 그런 시간들에 있어서 후회도 할 거 없고요, 슬퍼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 너무 그리워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땠을까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주제는 그런 걸로 정했지만 이렇게 리딩은 또 그에 맞는, 나의 상황에 맞는 리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방 분의 마음이 궁금하다고 하셔도요, 사실 이 상대방 분의 마음이 잘 안 보입니다. 이미 끊긴 인연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 나름대로 뭔가의 패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뭔가 공허하고 좀 멍한 느낌이 좀 강해서 그리고 너무 알려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끊긴 인연을 가지고 다시 또 붙잡고 지어내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의 그 수레바퀴,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건강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죠. 모르고 자꾸 잡고 싶고 이래서 그런 거지,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너무 괴로움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다는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제가 카드를 싹싹싹 집어넣고요. 그저 4번 분들이 마음이 빨리 괜찮아지기를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거 아니더라도요, 좀 마음에 너무 잔해가 많이 남고 뭐 앙금이 남았을 수도 있고,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라는 게 흉이 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었을 수 있을 것 같다. 사원분들은 내 몸, 마음을 추스리는 게 더 우선이고요. 우리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온다고 해요. 물건도요, 너무 쟁여놓는 거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어떤 거 수집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묵은 물건들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새 물건이 안 들어오고, 두꺼비한테 또 헌집 주고 새집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인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어떤 기운의 순환이 되려면 묵은 기운을 한 번씩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맨날 버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그런 걸로 4번 분들은 스스로를 조금 더 챙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분과의 인연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요, 운명의 수레바퀴대로 갔을 때 지금 이게 4번 분들이 제가 보는 리딩하고 또 무조건 정확하게 100% 1000%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제가 희망을 드리자면요, 이 운명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분과 한 번이라도 볼 연이 남아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요. 2번 볼 일이 남아있다고 하면 2번 더 보게 될 거고요. 5년 뒤에라도 닿을 연이면 닿게 될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통의 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그분과의 연은 끊어야 되는 연, 끊길 연이라고 보는 게 맞지만 예외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번 카드 바로 뒤집어 볼게요. 5번 분들 카드도 되게 특이하게 나오네요.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애정 어린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이였는지 되게 궁금할 정도예요.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제가 한번 수축을 해볼게요. 이 정도면은 두 분이 이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타로를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보면 가정 환경, 가정 문제, 집안 문제? 뭐 제3자의 개입으로 두 분의 관계가 좀 끊어졌거나 깨졌거나 멀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생이별을 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이어질 수 있는 운이었는데 지금 안 이어졌으니까 이걸 본다고 치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 사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라고 하시면 안심이고 좀 이 카드가 어울립니다. 근데 옆에 이 사람이 맞아요 진짜 없어요 라고 하시면 이거 되게 좀 슬픈 사연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제가 막 더 명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 두 분의 마음을 감히 제가 더 추측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열렬히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고 가슴 깊은 사랑을 하셨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보다는요. 내면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감정이었다. 어쩌면 나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더 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근데 상대방 쪽이 어떠한 사정으로 아니면 내 쪽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헤어졌다. 깨졌다. 아니면 이게 꼭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두 분이 좀 멀어졌다. 별거 아닌 게 좀 스노우볼처럼 일이 커져서 되게 멀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게 친구 사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좀 끊겼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친구랑 지냈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정말 가슴 깊은 관계였던 거는 100% 확실합니다. 힘들 때는 결국 내가 생각이 나고 네가 생각이 나고요. 이런 관계가 좀 어릴 적에 이어진 관계였으면 이거 알죠? 성인 돼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 엄청 가슴 깊은 그런 우정을 나누기도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우리 때묻지 않았던 시절에 만난 인연과 또 다 커서 만난 인연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커서 만난 인연 중에서도 되게 짱친이 되고 절친이 되면 소중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엄청난 깊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억하심정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정말 가슴 깊은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사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좀 묻어놓은 느낌. 그런 가슴 깊이 사랑을 하고 가슴 깊이 우정을 나눴었더라도 그걸 묻어놓은 느낌이 좀 들고 두 분 다 멈춰져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연락이 끊긴 지 좀 오래됐거나 헤어진 지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정말 서로 소식이 잘 안 보인다? 뭐 기껏해야 SNS 정도로 아니면 뭐 근황을 좀 그냥 주변에 건너서 한번 듣는다거나 요 정도지 막 이어져 있는 느낌은 전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남녀 관계에서라고 쳐도 왜 이거 가슴에 묻었을까요? 그게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왜 이 사랑을, 이 막 감정을 가슴속에 묻었어야만 할까요? 사는 게 바빠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생겨서일 확률이 좀 높겠다. 어쩌면 이분이 나를 엄청 좋아했는데 진짜 우리 이랬는데 내가 그냥 이 사람과 연락을 끊어버렸나? 이 생각도 들고요. 반대로 내가 상처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이분이 그냥 두 분이 좀 자연스럽게 멀어져 놓고 내가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헤어짐에 있어서 내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나는 대체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오히려 내가 유일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뿐은 아니야. 이 사람이 전부는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도 충분히 생겨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랑 번외로. 근데 이분은 내가 좀 유일무이하다. 이분은 새로운 사람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진짜 유일무이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근데 두 분이 왜 다시 이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지는 첫 번째 추측으로는요, 내가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로 보면 나중이라도 이어질 수 있다고도 보는 게 맞는 게, 두 분이 좀 시간이 이것도 좀 많이 필요한 관계겠죠? 다시 닿을 확률이 솔직히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결혼을 꿈꾸고 있어서 이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인연과의 그런 결혼 운을 상징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분과도 연인 관계, 남녀 관계라고 치면 결혼도 충분히 생각했던 관계로 보여서 두 분이 다시 닿을 수 있는 갈래는 있긴 있다. 그러나 그게 확률이 높지는 않다.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이 마음을 그냥 가슴속에 묻어놓고 있기 때문이 더 커요. 왜냐면 나는 그 감정을 또 한 번씩 꺼내긴 꺼내거든요.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이 자기 속내를 100% 1000%다 얘기를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조금 내가 획 하고 됐어 이런 좀 새침대기 같은 마음 있죠.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좀 만났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그래도 순애보란 말이에요. 한 사람만 그래도 보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곁에 많이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 사람이 자꾸 묻는 생각이 나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진짜 많이 좋아해줬던 것 같은데, 얘가 진짜 나한테 진짜 최고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미동도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요, 어디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 멀리 가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연락을 해도 이 사람이 좀 안 받아줄 확률이 좀 크다. 나 상처받았거든? 이런 마음이 좀 있다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가슴 깊숙이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지금 또 이걸 깨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이 틀을 굳이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가슴 깊이 내가 유일무이한 사람은 맞았다. 근데 뭔가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겠다 정도?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연락을 해보고 싶으면 저는 연락을 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연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떨까요?를 보지 않고, 왜냐면 그런 거를 따지는 것도 저는 조금 계산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연락을 해도 이 사람이 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거나 이 사람의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절대로. 오히려 너무 깊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을 안 하고 가볍게 행동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분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해요. 자, 그러면 이런저런 상처 같은 거 다 집어넣고요. 좋은 것만 남겨놓고 소원 빌어야죠. 어떤 식으로든 우리 너무 소중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연락해보고 노력해보는 건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좋은 카드들만 앞에 놓고요. 우리 이거 가슴속에 좀 묻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너무 후회가 남는 게 있으면 한 번쯤 진심을 표해보는 건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이어지든 안 이어지든요. 확실한 건 그 사람에게 나는 유일무이했고, 나에게도 사실 그 사람이 유일무이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대체자를 찾으려고 해도 가슴 깊이 어딘가 남는 그런 뭔가, 막 우리 장롱에서 오래된 물건 꺼내보듯이 그런 쿰쿰한 냄새 나는 건 장롱에서 쿰쿰은 아닌가? 그런 느낌처럼 이 사람이 추억에서 지워지진 않을 겁니다. 그냥 딱 거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번 카드, 추억 카드 바로 뽑아볼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배추도사, 무도사 옛날 옛적에 보거든요, 만화? 혹시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반가워요. 제가 그 연배는 아닙니다만. 6번 분들은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면서 좀 괴로워하거든요? 뭔가 눈도 도끼눈 뜨듯이 도끼눈을 뜨고 있다? 우리 여기 달마 할아버지 보이죠? 달마 할아버지 눈처럼 조금 뭔가 눈을 땡그랗게 도끼눈을 뜨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혹시 내가 이 사람께 좀 잘못한 게 있나요? 상대방이 괴로워할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대방 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좀 억하심정이 좀 나한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데, 자, 제너럴 리딩이니까 안 맞으면 반대로 해석을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로 대입하고 나를 상대방으로 대입해보시고, 그래도 안 맞으면 잘못 뽑으신 거니까 털면 돼요. 어쨌든 상대방이 난 좀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다, 괴로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나를 그만큼 좋아했으니까 뭔가 괴로움이 있는 거겠지 싶어요. 근데 이게 꼭 남녀 관계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이분이 좀 상처를 받은 느낌이거든요, 상대방 분이. 나는 근데 그거 영문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알고 있어서 그때로 좀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막 이런 생각만 좀 뭉게뭉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추측을 해보면 이 상대방과 나의 그런 관계성에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나? 우위를 우리가 일부러 가른 건 아니어도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좋아한다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더 잘해주고 더 맞춰주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우위에 올라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괴로움이 이만큼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만큼 이 사람이 또 노력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좀 우울감이 많죠, 상대방은. 내가 떠났을 수 있겠어요, 확실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연을 끊었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상대방 분은 지금 사실 좋은 거보다는 좀 힘든 게 생각이 더 많이 난다. 상대방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좀 힘든 게 더 많아요. 너무 괴로워. 솔직히 좀 너무 괴롭고 분해요. 분한 마음도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깊은 우울감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냥저냥 살아보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대체적으로 지금 보랏빛으로 나온 게 좀 이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셔야 될 게, 내가 잘못한 거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분은 단순히 나와의 헤어짐이 괴로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거나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크진 않아 보여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하고 진짜 내가 더 만나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을 내가 곁에 두는 게 맞을까? 친구라도? 뭐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고민이. 근데 이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날것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역하심정을 갖고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보셔야 되는 게, 가질만 해서 가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 좀 더 가볼게요. 본인이 피해의식이 있고 좀 이런 과라서 지금 더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요, 피해의식이 좀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면요, 저는 오히려 6번 분들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고민이 될 만한 마음이. 이런 성격들은 좀 나를 부담스럽게 했을 수 있거든요. 나를 좀 너무 의존적으로 나한테 굴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너무 이렇게 집착 아닌 집착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겉으로는 집착 안 해도 보이잖아요. 우리 같이 연락하고 지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내 연락을 기다리는지 어쩐지 저쩐지 다 느껴지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자꾸 거리를 두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관계를 좀 명료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료하게 끊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끊어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두 분이 아직 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의 어떠한 일련의 마음이 좀 남아있다고 하면, 그럴 확률은 좀 적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다시 연락을 하는 김에 이 마음을 좀 제대로 좀 딱딱 긁어서 풀어버리세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해주세요, 차라리. 그런 거 아니고서야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요, 이 사람이 좀 과민해요. 그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찜찜할 수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을 좀 풀어주는 것까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상대방 분은 지금 뭔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좀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로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건데 우리 이런 좋아함의 방식의 차이, 좋아하는 감정의 모양의 차이가 좀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좀 당황해서 이 사람하고 멀어지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다르니까. 근데 나 자신은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좀 티키타카가 되고 눈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그 결이 맞고 안 맞고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집신도 짝이 있다고 다 자기 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안 맞는 결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깊게 리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분의 마음이 진짜 궁금했는데 이런 마음이라는 건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이후에 해결을 어떻게 하실지는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이래. 그러면 냅둬야죠. 지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난 잘못한 게 진짜 아닌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런지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해하게 행동을 하긴 했어요. 아니면 제가 좀 이 사람한테 좀 이렇게 마음 티를 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과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아니면 정정을 해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6번 리딩은 제가 더 파고들다간 또 헛다리 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번 카드 바로 카드 뽑아볼게요. 7번 분들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이 애초에 좋은 관계가 맞았었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좋은 관계인 사람을 상대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새끼, 그 년, 그 나쁜 년 이런 생각으로 지금 보고 계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저는 왼쪽을 나, 오른쪽을 상대방으로 치고 보는데 요거는 바꿔서 해석해보셔도 돼요. 맞는 대로. 근데 이 부분만 보면 상대방 분이 굉장히 괴로워 보이시죠? 정상이 아닌 느낌이죠?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이 사람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가운데 나온 카드도, 대표 카드도 이글이글 타오르잖아요. 막 이렇게. 저는 이거 좀 안 좋은 눈빛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나온 카드만 봤을 때도 두 분이 정녕 좋은 관계였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서 그렇고요. 혹은 끝에 가서 엄청나게 싸웠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나라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뇌에 빠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련의 뭐 사건이 있었던 건지 그게 좀 중요한 건데, 두 분이 애초에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깊은데 뭐 나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나라는 사람 성격 자체가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상대방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했다거나, 제가 볼 때는 상대방 분이 일단 자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심약해져 있고, 나라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마음적으로 좀 뭔가 요즘에 뭐 꿈을 좀 많이 꾸신다거나 꿈자리가 좀 심란하시다거나 좀 심약하다? 이런 뉘앙스가 훨씬 더 많이 풍겨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만든 건지, 두 분이 각자의 상황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 같은 게 각자의 상황이 좀 각자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조금 이상해진 면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지내면서 제가 좀 뭔가 멍하고 꿈자리 되게 이상해졌어요.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맞다고 하면요, 이분을 만나면서 서로 기운이 오갔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상황이 뭔가 안 좋으신 건지 이분의 기운이 굉장히 좀 심란해 보여요. 근데 그 기운이 나한테 묻어들면서 내가 꿈자리가 좀 복잡해지고 내가 좀 친구들이 저보고 좀 달라졌대요. 이 사람 만나지 말래요. 제 주변 사람들이 사실 다 싫어했어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을 주변에서 봤을 때 왜 만나냐, 아니면 친구여도 너 쟤랑 놀지 마, 쟤 좀 이상해, 뭐 이런 말을 좀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도 조금 정신적인 부분에서, 좀 기운적인 부분에서 약간 심란해지고 좀 피폐해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오래됐을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생각보다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다는 말도 돼요. 그냥 한마디로 딱 조언해드리면요, 이분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진 상태라면 잘 되셨어요. 끊어내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라도요. 지금 두 분이 만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심란하다고 한들 내가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관계면 상생인데요, 이분이 심란한데 옆 사람도 같이 심란해져요. 그러면 두 분이 어느 정도 주파수가 안 맞거나 두 분이 지금 뭐 윈윈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일단 떨어뜨리는 게, 일단 떨어지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이 서로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하고 떨어졌을 때 나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도 내가 문제가 계속 있어.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잔존하는 걸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도 또한 복잡하니까 심란한 김에 심란한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겠죠. 우연이라도.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사람 머릿속은 감히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뭔가 정상 범주를 넘어선 정도로 좀 이상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제너럴 리딩이니까 맞는 부분만 들으세요. 근데 나라는 사람 또한 이 사람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그거를 저는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점을 보는 이유가 상대방이 지금 저에 대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를 주제로 뽑았지만 리딩이 다 각각에 맞게 조금 변형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7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머리까지 막 멍해질 정도로 이분을 일단 안 만나셔야 돼요. 이분을 내가 어떻게 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이 사람 멀쩡한데요? 아니에요. 뭐 제너럴 리딩이니까 카드를 잘못 뽑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이런 말 좀 했었어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은 끊어내세요. 그리고 본인부터 정신부터 차리셔야 돼요. 맑은 것만 가까이 하시고 잘 씻고 집 청소 싹 하시고 좀 뭐 햇빛도 좀 보시고 운동 땀내는 운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정신 한번 팍 깨세요.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에요. 그 사람 만난다 안 만난다는.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좀 급해서 리딩을 좀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꾸 그 사람 만날수록 내가 감긴단 말이에요. 계속 정신이 자꾸 감겨요. 그 사람한테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팍 깨셔야 된다. 그러려고 우리가 7번 카드를 뽑은 것 같다. 자, 정신이 좀 나야겠죠. 거봐요. 또 보라색 나오잖아요. 정신이 나야 우리가 좋은 사람을 분별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휘둘리지가 않죠. 그 사람을 옆에 둔다고 다 휘둘리지 않거든요. 자, 우리 일단 흐름으로 조언을 드릴게요. 나의 이 정신을 좀 깨라. 그리고 내가 좀 꿈자리가 진짜 안 좋긴 해요, 선생님. 그러면 침구, 이부자리, 베개 이런 커버를 좀 싹싹 빨아보세요. 한번 빨고 집 대청소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맑고 개운해지는 행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땀내는 것도 추천드리는 게 우리 땀내는 것도 좀 개운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반신욕이 체질에 잘 맞으시면 반신욕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거 가까이 하는 거, 따뜻한 색깔, 뭐 햇빛 좀 쐬는 거. 우리 겨울이니까 겨울에 또 밤늦게 또 어수선하게 이제 돌아다니지 마시고 날 밝을 때, 아침 해 뜰 때 이럴 때 우리 가가지고 산책도 좀 해도 괜찮고요. 집에 있을 때도요, 우리 우울한 거 보지 말고 슬픈 거 보지 말고 뭐 무서운 거 보지 말고 우리 기분 좋은 거, 귀여운 거, 밝은 거, 행복한 거 이런 것들만 보면서 내 기운을 좀 맑혀봅시다. 그게 7번 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제가 리딩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진짜 열심히 잘 해봐요. 약속해요. 그러면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조금 그때 좀 정신이 몽롱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자, 이 종을 치는데 막 뭔가 듣기 싫거나 소름이 돋거나 이럴수록 더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치원분들은 우리 그것만 하면 잘하면 돼요. 상대방 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 상대방 분도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이니까요. 우리 상대방 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 자신부터 좀 정돈을 한 다음에 우리 그래야지 새로운 인간관계도 친구 관계도 연인 관계도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기분 좋게 막 그런 관계들이 진전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도 좀 만나고요. 그리고 너무 막 우리가 자주 연락하던 사람들하고도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시고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 추천드리고 또 뭐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생각을 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치원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리딩 마칠게요. 감사합니다.